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라떼라디오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1991년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온 동네의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피고 아이들은 겨우내 입었던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던 참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봄, 대구의 한 작은 마을에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5명의 아이들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1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아이들은 왜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야만 했을까요? 오늘 라떼라디오에서는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 온 국민을 울렸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그날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도롱뇽 잡으러 가요.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그날은 구의원 선거가 있던 날이라 학교가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동네에 모인 5명의 초등학생들. 우철원, 조호연, 김명규, 박찬인, 그리고 김종식 군. 옹기종기 모여 놀던 아이들은 뒷산에 도롱뇽 알 주우러 가자며 집을 나섰습니다. 점심 먹기 전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아이들은 깡통 하나씩을 들고 와용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고 슬픈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부 온 나라의 눈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수색. 도롱뇽 잡으러 간다는 말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는 말로 잘못 알려지면서 아이들은 개구리 소년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직접 특별 지시를 내렸고 경찰과 군인, 연인원 35만 명이라는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이 와용산 일대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기업들은 우유값과 과자 봉지에 아이들의 사진을 인쇄했고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 전에 아이들을 찾는 광고가 상영되었습니다. 현상금은 4,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거액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가 빗발쳤고 심지어 아이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용하다는 점쟁이, 심령술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땅으로 꺼진 듯 하늘로 솟은 듯 5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아이들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바로 그 산, 집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그곳에 말입니다. 대체 지난 10년간 그 험준한 산을 샅샅이 뒤졌던 수십만 명의 눈은 왜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3부 11년 6개월 만에 귀환, 그리고 남겨진 의문들.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주우러 와용산에 올랐던 한 시민이 골짜기에서 아이들의 유골과 옷가지를 발견했습니다.
11년 6개월 만에 개구리 소년들이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아이들의 유골은 서로 뒤엉켜 있었고 옷가지들은 소매와 바짓단이 기이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밤이 되자 추위를 이기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과 법의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동네 뒷산 같은 곳에서 10년 넘게 산 아이들이 길을 잃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산 정상 부근입니다. 추우면 당연히 산 아래 민가로 내려와야지. 왜 더 추운 꼭대기로 올라갑니까?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두개골에서는 날카로운 흉기에 찍히거나 둔기에 맞은 듯한 상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을 아는 면식범일까?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끔찍한 살인마였을까요? 왜 옷가지는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묶여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범인은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아이들의 유골을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뒤였습니다. 현장은 훼손되었고 증거는 사라졌으며 범인을 특정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결국 이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설령 범인이 내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자백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생업도 포기한 채 1년 넘게 전국을 헤매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늘한 유골로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 우리 사회는 과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얼마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비록 법적인 시간은 멈췄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우리들의 시간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1991년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날의 기억, 혹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떼라디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